네, 안녕하세요. 헬라어 21과 미완료 직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미완료 직설법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일시제였어요. 일시제가 뭐냐? 일시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헬라어에서 쓰는 말이죠. 자, 일시제는 우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시제라는 게 있으면 이 현재를 포함한 시제들을 뜻해요. 그래서 현재를 포함한 시제라 그러면 현재가 있고요, 현재 완료가 있고, 현재 완료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제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제의 그 어간 어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에이세이, 오메네테우시, 마이사이사이, 메타스테온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미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제를 할 거예요. 이 시제는 현재를 제외한 시제들을 이 시제라 그래요. 현재를 제외한 뭐가 있을까요? 과거 있고요, 과거 완료 있겠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제를 할 텐데, 헬라어는 재밌게도 과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 과거면 과거 시제 이렇게 했지만 헬라어의 과거 시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미완료고 하나는 부정과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완료를 우리가 영어로 imperfect이라고 하고요, 부정과거를 에로이스트라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유학 가실 분도 있고, 뭐 영어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가 이제 past tense가, 과거 시제가 imperfect과 에로이스트 두 개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시제인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죠. 이거를 마운스 헬라어는 잘 설명해 놨는데, 보통 다른 헬라어에서는 이 미완료 고정과거 두 개 다 과거 시제의 헬라어는 과거 시제가 두 종류다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냐? 헬라어의 과거는 시제가 두 종류다. 미완료, 부정과거 이렇게 있다. 변화에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할 건데, 이제 미완료와 부정과거는 뭐가 다르냐? 미완료는 과거의 행동 중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공부 같은 걸 하면, 공부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과거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과거에 공부했다, 나는 광부했다 라고 과거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과거가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형태로 공부했다라는 걸 쓰면, 헬라어로 쓰면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할 방법이 명확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보면 미완료 시제라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하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일단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해요.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지속적인 하나의 행동, 의 느낌이 있잖아요. 뭐 굳이 반복적인 행동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석을 한다면 공부를 하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개의 뉘앙스를 미완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각오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과거의 부정,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그냥 하나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일단 여기 느끼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헬라어 좀 깊이 들어가면 미완료가 여러 가지로,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 두 개가 변화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일단은 우리는 미완료는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뭐뭐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공부하고 있었다,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사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완료직설법은 일단 이 시제라 그랬잖아요. 자, 이 시제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를 제외한 과거, 과거 완료. 근데 과거가 두 종류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제가 미완료, 부정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이렇게 일단은 새 시제에서 이 시제 형식을 쓴다고 하겠죠. 자, 이 시제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시상 접두 모음이 엡실론이 옵니다. 맨 앞에.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이 시제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제고 나는 현재가 빠진 과거의 어떤 시제들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분해를 할 때 일단 앞에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나왔다 그러면 엡실론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시제 중에 하나다. 현재, 미래, 현재 완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어간은 현재 시제 어간을 그대로 갖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단어 학습에 보면 이렇게 루어라고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형, 시제 기본형들이 나오는데 미완료 시제 기본형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냥 엡실론만 붙이면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현재 시제 어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루어 갖다가 쓰죠. 자, 혹시나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현재 시제 어간이 미래에 와서도 그냥 그대로 와서 시그마 붙어서 미래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시제 어간과 미래 시제 어간 자체의 모양이 다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시제 어간을 갖다가 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변화형이 일시제 능동태 형태하고는 달리 자, 이시제 능동태가 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조립 로봇 같은 거예요. 엡실론 갖다 앞에 붙이고 현재 시제 어간 갖다 중간에 들어가고 그 뒤에다 이시제 능동태 연결 모음과 인치 모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 3단 합체 로봇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된가 하면 on, as, 에, 오멘, 에테, 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얘네들은 연결어미잖아요. 연결어미가 뭐냐? 미와 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미와 뉘를 제외하고 미와 니일 때는 뭐가 온다 그랬죠? 오미크론이 오고 나머지는 엡실론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분해하면 따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걸 외우세요. on, as, and 여기 이제 움직이는 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on, as, and, 에, omen, ete, on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따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걸 하면서 형태를 이 시제 능동태 형태를 이 움직이는 뉘고요. 멘태 그래서 저는 은스 이거는 이거 그냥 외울 때 어떻게 그냥 머릿속에 넣고 하는데 은스 움직이는 니 멘텐 은스 멘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중요한가 하면 앞에 뭐 컨트랙 최각 동사나 이런 휘황찬란한 뭔가 중간에 헷갈리는 게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연결 모음들이 변화하면서 요것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만 보고 이게 무슨 동사인지 인칭이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원래 현재를 일시제 능동태 변화가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씨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하면 연결 모음하고 여기는 모음이 없고 연결 모음 이거에 시그마고 연결 모음 이거에 이오타고 그리고 연결 모음 이거에 맨이고 오에 여기는 엡실론에 이거고 그리고 연결 모음 오에 원래 이건데 그죠? 원래 이거였어요. 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자, OS에 오면 에테 우씨 하고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것이 시그마 이오타 맨테 은씨인데 이제 이게 시그마인 건 이걸 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그죠? 이거 뒤에 시그마 왜냐하면 앞에 이게 무슨 변화가 생겨가지고 희한한 변화가 생겨도 이 시그마는 남을 테니까 느낌상 시그마니까 마지막에 어미가 2인칭 단수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건가 하면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변화형이 다양하게 시제마다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에 특수한 변화들이 생겨났을 때 이걸 딱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이오타 같은 경우에 3인칭이고 우리가 마치 명사할 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멘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하고도 똑같아서 외우기 쉬운데 원래 이거 형태가 뉘 시그마 이오타였다는 거. 3인칭 복수가. 그런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면서 이게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라져 버리죠. 이제 움직이는 뒤로 갔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오미크론이 길어져 버리죠. 이제 시그마와 잘 붙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렇대요. 그래서 우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생각해내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만 이 앞에 이상하게 져가지고 이것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onS에 omen at on 그러니까 보면 일단 3인칭 단수든 그죠? 3인칭 단수든 3인칭 복수든 움직이는 니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이건 아니겠네. 이건 아니지만 그죠? 움직이는 니가 오는 경우 보통 3인칭 복수는 움직이는 니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아니지만 요거 1인칭 3인칭 단수에 움직이는 니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onS에 오메네테온.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능동태 인칭이 있다는 거. 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onS에 오메네테온만 죽자고 외우면 뒤에 가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모음이 있고 변화형이 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 한 번 더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1인칭 능동태 이시제 죄송합니다. 이시제 능동태가 된 거고 자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중간태 수동태를 해야 돼요. 그죠? 능동태 했으니까 그죠? 미완료 능동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를 하겠죠. 중간태 수동태 이게 묶어놓은 걸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중간태 수동태 형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시제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는 어떻게 하냐? 일단 이시제 시상 접두 모음이 오죠. 그래서 엡실론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 똑같이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3단 변신을 하는 거예요. 자, 연결 모음이 있고 뒤에 어미가 뭐가 오는가 하면 맨소토 메타 스테 운토가 옵니다. 자, 맨소토 메사 스테 운토가 있고 그리고 연결 모으면 이제 미하고 니하고 있는 경우는 오미크론이 오고 나머지는 엡실론이 오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돼서 오멘 우 베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가 되죠. 자,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멘소토 메타스테 온토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시그마가 오면서 일단 제가 시그마는 이제 두 개의 모음 사이에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엡실론과 오미크론이 만나가지고 이걸로 변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자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멘소토 메타스테 온토가 어미고 인칭어미고 이 시제 수동태 인칭어미고 이것이 연결 모음과 붙으면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가 돼요. 그러니까 멘소토 메타스테 온토만 외우면 나머지는 해결되지만 뭐는 해결이 안 된다? 요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원래 멘소토 시그마 있어서 멘소토 메타스테 온토라고 메타스테 은토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외우는데요. 멘소토 메타스테 은토라고 해서 이 시그마가 사라지면서 엡실론과 오메가가 모아서 우가 됐구나 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이 형태만 그냥 불쑥 나오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맨 우토 메타스테 운토만 외운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지만 원래 형태가 이거였다라는 걸 알면 좋죠. 알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제 2시제 수동태 인칭 어미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멘소토 메타스테 온토를 외워놓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 어미가 모여서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 오메누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이제 이걸 하면 진짜 100%딱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굳이 저한테 외우라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익숙해지게 되면 그죠? 그럼 대충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이 인칭 이거 우 그죠?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되겠죠. 우가 된다. 루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 그리고 인칭 어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동사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면 과거가 두 종류인데 그 중에 미완료가 있고 자 그리고 과거로부터는 이 시제고 이 시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짜라란 일단은 엡실론이 다 붙고 그리고 미완료 이 시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인칭 어미가 붙으면서 미완료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장 미완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시제의 시상 접두어를 했고요. 이 시제에 나오는 시상 접두어를 했고 그리고 이 시제의 능동태와 수동태 인칭 어미를 했어요. 자, 303페이지 미완료 동사의 특징 계속하겠습니다. 미완료 동사는 여기 나와 보면 303페이지 자 303페이지 미완료 동사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특징으로 소개하는 게 첫 번째가 일단 시상 접두 모음 어렵게 썼죠. 쉽게 말하면 이거 엡실론 나온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보면 이 엡실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완료 동사를 나타내는 또는 제2시상을 나타내는 가장 큰 Q가 되는 거죠. 이제 단서가 되죠.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에 주목하면 뭐 동사가 자음 뭐 이렇게보다는 처음 시작이 자음이면 앞에 그냥 엡실론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루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엡실론 붙이고 뒤에 이거 빼고 거기 어미 뭐 붙이면 되잖아요. 인칭 어미. 자,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 일단 모음으로 시작하면 일단은 단일 모음 하나다. 예? 모음 한 개. 모음 한 개면 어떡할 거냐? 길어져. 자, 어떻게 길어지냐? 자, 알파로 시작하는 거는 에타가 되고 엡실론 알파 어떻게 이렇게 씁시다. 자, 알파 그리고 엡실론 그리고 에타로 시작하는 것은 에타가 돼요. 자, 이걸로 시작하는 동사는 앞에 엡실론을 붙이는데 엡실론이 이제 에타로 변해서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라고 하면 이상하고 플러스라고 해야죠. 이거 앞에다가 이제 이거 붙이는데 엡실론을 붙이는데 에타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오미크론은 뭐 돼요? 오메가가 되고 이오타는 이오타 되고 입실론은 입실론 되고 오메가는 오메가 된다. 자, 이런 동사가 있긴 있겠죠. 그럼 있으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러한 동사로 이러한 모음으로 시작되면 일단은 뭘 의심해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런 모음으로 시작되면 그러니까 에타나 오메가나 이오타나 윕실론이나 오메가 이런 걸로 시작하면 일단 이게 미완료가 아닐까 또는 제2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이 붙어서 변형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이제 어미를 보면 ONSN 오메네테온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미완료구나 라고 알아내면 되겠죠. 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뭐 한번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완벽하게 이게 나온 순간 딱 잡아내는 사람이면 저는 그분에게 하버드 고대 근동학과나 이런 데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그 언어를 막 수메르어 뭐 이런 것까지 언어적인 천재성이 있는 거죠. 한번 딱 했는데 이게 다 응용이 되면 마치 수학도 한번 공식을 보고 이해를 하면 그 비슷한 문제를 그냥 쭉쭉쭉 풀어내는 수학 천재들 있잖아요. 언어적 천재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바에야 이걸 보고 다음에 또 한두 번 헷갈리고 다시 찾아보고 이렇구나 연수 문제 보면서 좀 익숙해지면서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게 있다. 이중 모음이면 어떡할 거냐? 이중 모음 말을 게 하네요. 모음 두 개면 어떡할 거냐? 모음 두 개면 또 나눠져요. 이제 첫 모음이 길어진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동사를 예로 들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길어지면 되는 거예요. 위에 방식처럼. 그러니까 두 개로 시작하더라도 이 단일 모음이 하고 비슷한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죠. 자, 또는 그냥 변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뭡니까? 그냥 이거 유리스코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그냥 유리스코인데 그냥 유리스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스코가 유리스콘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303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데 뒤에 어미만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미 보고 요거 두 개 있는 거 보고 이거 변하지 않는 이중모음 미완료 형태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유리스코 말고 뭐 이런 동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U라고 시작하는 동사에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걸 많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U 오면 무조건 의심해 보는 버릇이 길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중모음의 두 번째, 그러니까 몸이 두 개 나오는데 두 번째가 이오타면 모음 아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법칙 자체는 어려울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오타가 일단 나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윕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이오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위에 앞에 게 길어지면서, 이건 위에 있는 법칙하고 똑같은 거죠. 이 법칙이죠. 그러면서 그냥 이오타 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되면서 이오타가 밑으로 들어가면 되고, 윕실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윕실론 남긴 상태에서 앞에만 변화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보면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시상접두 모음이 이제 자음으로 시작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엡실론이 오면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런 거는 에타가 되고, 에타나 오메가나 이오타나 입실론이나 오메가, 이게 제일 조금 애매하죠. 나머지는 이오타는 이오타, 입실론은 입실론, 오메가는 오메가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요런 형식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여서 뒤에 미완료 어미가 오면, 인칭 어미가 오면 이거 미완료형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미완료는 엡실론이 나와야 미완료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거의 예외 상태, 예외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첫 모음이 길어진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아예 변하지 않아 버린다. 뒤에를 보고 알아내야 된다. 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이오타 앞에 거, 윕실론도 윕실론 앞에 게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끝났고,